픽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 불금인데요. 미주픽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옥둥이 분들이 또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도록 금요일 하면 또 금요일의 남자 이분이죠. 김태정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화이팅! 네,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으로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면 11월 1일이거든요. 그쵸. 그때 그러면 이제 에이펙이 끝나는 날이고 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하고 그렇죠. 이건 전초전이고 네. 30일에 시진핑 주석과 만난다고 그쵸. 했거든요. 근데 에이펙 회담을 하는 31일과 1일에는 한국에 있을지 없을지 모른대요. 일단은 간대요. 뭐지? 근데 저희가 딱 일주일 뒤에 또 본부장님과 네, 함께 하실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 또 에이펙 어떤 회담을 뭐 얘기를, 네. 예상할 수는 준비를 해 와야죠, 없겠지만 또. 아니 그때 다음 주가 너무 빅데이여서 네. 기대가 됩니다. 다 벌써부터. 확인하고 불금의 남자가 11월 1일을 장식해 주실 거니까 네, 31일 네, 또 오늘은 그에 대한 전초전 느낌으로 그렇죠.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의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네, 옥과장님 좀 전에 우리 얘기했었지만 네. 오늘 또 초록색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선물 네. 지수 살펴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초록불이네요. 네네. 심지어 어제보다 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은 0.47% 상승을 하면서요. 25,372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S&P는 0.28% 상승을 하면서 6,794포인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승폭이 어제보다 확대되었고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쵸. 일단 이제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알 수 있겠고 네. 투심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에이펙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FMC도 있고요. 맞아요. FMC에서 무난하게 금리 인하가 되고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게 될 경우에는 뭐 사실 예측은 못하죠. 못하는데 그래도 만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진일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있어서 장애물이 그래도 일부라도 완화가 되거나 제거가 될 수 있다는 네. 기대감이 상당히 위험 자산이라고 꼽히는 증시에 있어서도 증시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시장 살펴봤고 이제 옥 반장님, 네. 우리 옥둥이 분들 그쵸.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서 네. 내일 또 토요일 맞아요. 그리고 이번 너무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네. 싱숭생숭한데 1시간 동안은 저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우리 옥둥이 가족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우리 옥둥이분들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옥화 불금 환영하고요. 자, 오늘 어떤 분들이 또 오셨는지 함께 볼 텐데요. 우렁님께서 먼저 옥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뭐 땅베이님께서는 부재를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땅베이님은 대전에서 야구를 보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다른 분이 또 해주고 계시네요. 저희 또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참님께서 불금이라고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덴버 이야기님께서도 이렇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고 계신데요. 오늘 덴버 이야기님께서 두 분 의상 아주 좋다고 또 저희 의상이 다 오늘 좀 코디가 좀 잘 맞나 봐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네, 의상 제가 금요일에 또 보다 신경을 써야 맞아요. 돼요. 또 화사하게 또 이렇게 또 입어봤는데 네. 또 오늘 또 코디가 잘 맞나 봐요.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1시간 동안 저희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옥둥이 가족분들 환영 인사 네.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슈픽 바로 네. 진행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입니다.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죠.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이 예상치인 131.4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36.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에 처음 공개된 실적이라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도 시간 후에 7% 넘게 급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상당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8%가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PC용 칩을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매출이 크게 개선되면서 침체된 수요가 살아났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센터용 CPU 매출은 1% 정도 줄었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앞으로 CPU 성장 회복의 발판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 투자와 엔비디아 협력까지 더해지면서 경영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운드리 2나노 경쟁에서 삼성과 TSMC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텔,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네. 인텔이 예상치를 좀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네. 136.5억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확실히 좀 이게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번 실적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라인을 잘 봐야 됩니다. 네. 마치 이제 미국 정부가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인텔이 돈 잘 번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포인트는 PC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는데 네. 그 매출이 늘어나는 배경이 왜?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PC 안 썼던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왜 PC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곧 PC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왜? 그런가요? 마이크로소프트 12. 이제는 더 이상 서비스를 지원을 안 하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로 가야 되는데 윈도우 11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의무적으로 다 PC를 교체해야 되는. 그렇네요. 그런데 왜 이게 윈도우 11이 안 되냐? AI가 접목된 이제 OS이다 보니 지금의 PC 사용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의무적으로 PC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은 지금 어디부터 교체를 하겠습니까? 네. 공공기관. 네. 공기관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PC 교체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 기조는 다음 분기에도 혹은 내년까지도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어떤 수치가 지금 가장 중요하냐? 여전히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아마 윈도우 11 지금 그냥 깔려 있는 거 다 10이죠. 그렇죠. 쓰시는 분 많지 않고 네. 다 윈도우 10 기존에 깔려 있던 거를 쓰시는데, 근데 이걸 또 타개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게임 쪽에 대한 OS를 윈도우 11에 조금 더 특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또 많은 유저들이 그쵸. 더 좋은 사양의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이걸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상황이 도래한 현재 시점이라서 인텔의 실적이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PC 수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나온 그러한 숫자라, 저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져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계속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인텔은 기술적으로 너무 진부하다,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하셨던 분들도 저는 한 번 정도는 이제는 투자의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존에 잘했던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든 싫든 물리적이든 아니면 외부의 변수든 간에 우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파운드리 쪽에 여전히 좀 부진하죠. 네. 여전히 부진하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은 지금 테크 기업들이 서로 원팀이 돼서 흘러가는 미국 어떤 테크주들의 산업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규 매수하고자 하셨던 분들도 지금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기준은 최근에 바닥권 기준이지 네. 인텔의 주가를 약 3년에서 4년치를 놓고 보면 전혀 높지 않다. 낮은 지금 위치에서 사는 거다. 단기 고점이지. 그렇죠. 중장기도 아니고 한 중기 정도만 보면은 이거나 여전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든든한 뒷배까지 생겼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여력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전년 대비 미미하지만 한 2% 정도 줄어들었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 본부장 말씀대로 원팀 체제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판단하면은 큰 우려는 없고 오히려 그렇죠. 개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사실은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물량을 준다 그래서 못하던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수율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건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앞으로 겪을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됩니다. 잘했으면
네. 기존부터 잘했을 겁니다. 근데 못했던 기업에게 지금 물량 준다 그래서 못했던 네. 기업이 갑자기 잘해질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기존에 원래 잘해야 했었던 PC에 대한 매출이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이 성장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플랜으로 봐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 참.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적과 그 약점일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네. 연말까지 신규 공정 네. 18A 제품 네. 펜서 레이크 출시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 요거는 향후 가이던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성과 어떤 실적이나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의 임팩트? 이런 거 꼽는다면 어떤 게 근데 있을까요? 사실 네.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힐 정도라면 네. 그 앞단에 있는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이미 저쪽으로 아.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구 밖으로 네, 지구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이들이 이제 목표라는 거 채우면 좋죠. 예. 그런데 이거는 현실성은 저는 조금 욕심을 내려두셔야 된다. 네, 만약 정말로 인텔이 지금 1.8나노 쪽에 대한 어떤 공정 기술력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목표를 채운다? 그러면 삼성전자, 뭐 네. TSMC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텔에 밀리거나 확실하게 밀리거나 아니면 이미 저쪽으로 더 높이 가 있거나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과거에 엄청난 우등생이 네. 잠시 사춘기를 너무 격하게 겪어가지고 그렇죠. 학교를 안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네. 돌아와서 과거의 그 영광에 어깨 그쵸. 뽕이 있다가 완전 깨졌는데 이제 뭐 좀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학습 계획할 거야? 하니까 저희 뭐 18A라는 뭐 할 겁니다 하니까 그래. 네. 요 정도 보면 되는 그런 거죠. 거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뭐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결국 테크주들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투자를 하려면 이게 있어야 네.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신뢰감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 PC 매출이 이렇게 탄탄하게 연속으로 몇 분기 만약에 잡힌다면 인텔에서 과감하게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저들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인텔이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네. 인텔이 그쪽으로 투자를 한데 그러면 이제 우르르 또 장비 네. 쪽이 먼저 반응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이 만약에 인텔에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공시가 뜰 때쯤 네. 저는 그때 이제 인텔에서는 아마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네, 지금은 이 PC 매출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한번 투자의 어떤 매력도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왜냐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분들 다 훑어보세요. 다 지금 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텔도 사실은 단기 고점으로 보면 지금 사도 되나 싶은 네. 위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보시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들을 추리면 저는 인텔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구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여기 하울햄님께서도 하긴 우리 회사도 컴퓨터 바꾼다고 난리라고 하는 게 사무용 컴퓨터에서는 AMD는 게임용이지 사무용이 아니라고 다 인텔 사용한다 이렇게 맞아요.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로 바뀌었다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아직까지 내 손에 인텔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죠 하시는 우리 옥둥이 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집에는 할 수 있을까요? 있는데. 네. 그렇죠. 집에는 있는데 있는데. 계좌에 없다. 계좌에 없어 아직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좋을까요? 건 돈을 쓰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는 이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반도체에 대한 뷰는 명확하게 이거예요. 에이펙 끝날 때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꾹 참자. 참자. 꾹 참자. 맞아. 지금 내가 안 네. 사서 네. 5% 7% 올라가는 거 그거 내 돈 아니다. 네. 일단 참자. 네.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은 좀 한 템포 참자. 오. 한 템포 참고 지금 증시의 가장 큰 어떤 단점, 다들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에이펙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봐야 돼?
그럼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오. 왜냐? 다음 주에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주인 게 에이펙도 있겠지만 테크 기업들 실적이 거의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항상 늦게 나오는 주인공이니까 늦게 나오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일 좀 챙기고 볼까? 또 없으신 분들은 또 지금 사 볼까? 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참고 대신에 가지고 있는 종목은 꼭 지우고 가자. 오. 가지고 있는 종목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험 삼아 파는 건 괜찮은데 20% 30%씩 팔면 다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은 저는 일단 쭉 들고 가는 게 필요하고 신규 매수는 몇 거래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빼고요. 다음 주에 뭐 며칠 빼면 한 6거래만 참으면 네. 되니까 그 정도만 참고 일단, 제가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와서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타이밍 잡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그때까지는 결과적으로는, 네. 스터디만 해놓고 네. 참자. 일단은 뭐 일단 손 묶어두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 손 딱 묶어두시고. 또- 왜냐하면 환율도 네.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괜찮아요. 그쵸. 집에 있는 PC, 인텔 PC로 열심히 스터디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인텔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네. 처음 다루는데요. 포드입니다. 포드입니다. 네, 포드가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식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픽업 트럭 그리고 SUV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분기 순이익도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배나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노벨리스 알루미늄 공장 화재가 좀 악재로 작용을 했죠. 맞습니다. 네. 이 화재 때문에 포드가 다음 분기에 최대 2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포드의 주력 모델인 F150도 좀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F150 생산이 당분간 중단될 예정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5만 대 이상 늘려서 올해 중단한 손실을 만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완화 조치로 또 포드의 관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생산 차질을 얼마나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포드도 좀 인텔에 이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호실적의 시간외에 4%까지 급등을 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포드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GM이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왔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GM이 이 정도면 포드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했고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단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전기차에 대해서 포드라고 하는 기업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과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될 거냐. 근데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우리 전기차 이제 안 한다. 우리는 하이브리드와 기존에 잘하던 거 하겠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안 되는 거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내년에는 뭐 몇 대를 한번 더 늘려보겠다. 팔리지도 않은데 늘리면 뭐 합니까? 네. 쌓이는 건 재고. 그렇죠. 재고가 쌓이면 그 물류비 다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또 주주들의 몫이고. 네. 선택과 집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포드가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줬다라는 것에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안 된 건 안 된다라고 인정할 줄 알고 잘 되는 건 잘 되는 것에 또 베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국엔 미국은 GM과 포드 그리고 미국하면 픽업 트럭이라는 것을 그렇죠. 한 번 더 입증이 좀 된 셈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관세 영향 확 줄었다고 하죠. 네. 근데 다음 분기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기존에 관세 받았던 것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급해 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도 또 좋겠네요. 또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오.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우리 차 현금으로 다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럼요. 캐피탈 네, 끼고 할부 맞아요. 끼고 사죠.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보단 결국에는 소비 욕구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택적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재라기에는 조금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포드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더 높아. 이건 포드뿐만 아니라 GM도 마찬가지인 네, 것 네. 같아요. 더군다나 전기차에 그동안에 지급했었던 보조비가 이제 점점 없어지거나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를 과감하게 지금 정리하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에 지금 집중하는 기업들이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현대차
미국에서 지금 좋은 판매량 보여주는 이유가 하이브리드 차량 때문에.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과거에는 몇 종에 한해서만 있었는데 워낙 잘 팔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전차종 하이브리드화가 목표. 그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포드도 동일한 지금 매출 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저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반도체랑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브로드컴처럼 GM 포드도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어렵습니다. 네, 그건 좀 어려워. 네, 맞아요.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세나 네. 어떤 동력을 찾는 것에는 이 컨셉이 완전 다르고 그쵸.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재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게 변동성은 있겠지만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막 노출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려면 전기차가 성공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이건 근데 이제 포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기차가 성공했으면 뭐 포드 GM 보겠습니까? 테슬라부터 받겠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비교하면 답답하긴 하겠지만 앞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될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GM과 포드 자동차 쪽을 보는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단점 나도 기관처럼 외국인처럼 돈이 많으면 GM도 사고 포드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되는데 GM도 좋다 하고 포드도 좋다 하니 아우 미치겠어요. 둘 네. 중에 하나 콕 집어서 뭐가 좋은가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 투자를 하는데 GM도 좋고 포드도 좋고 하면 도대체 어떤 기업을 사는 게 맞는가? 미국 차 좋아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요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자동차.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고민을 하다가 GM이 한 표. GM의 한 표. 그러니까 연간 생산 대수에 대한 좀 차이도 있을 뿐더러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아직은 GM 쪽이 조금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자동차 쪽을 보신다면 포드도 지금 좋은 실적을 네. 보였지만 GM이 조금 더 나은 점들이 몇 개 더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군요.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도 제가 정확한 연수는 기억 안 나지만 2030년 전에 네. 이제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 네. 내연기관 포기하고 했다가 캐즘을 확인을 하고 되게 빠르게 바꿨죠. 바꿨잖아요. 네. 근데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기차에 대한 뭐 이런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지금 현기차가 하는 걸 보면은 전기차의 완전 탈바꿈을 좀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압도적인 탑은 아닐지언정 네. 충분히 선두그룹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기술 경쟁력에 대한 신뢰도는 있는데 네. 미국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은 아직도 색안경을 끼거나 그렇죠. 조금 긴가민가하는 느낌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항상 우리가 재무 관리나 경영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만 하면은 네. 단물만 쏙쏙 빼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전기 트럭의 혁신을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숨고르기를 통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인지 아니면 1보 후퇴했다가 그냥 머무르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네. 지금 미국은 조금 이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하면 테슬라 쪽으로 우르르. 네. 그러니까 GM과 포드는 애초에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네. 테슬라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게 투자자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차라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가 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대기아차 다 현대차 하죠. 기아가 다 하니까 네. 그렇게 좀 보이는 그렇군요.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건 투자자들의 선택입니다. 전기차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 GM 포드의 비중을 줄이고 테슬라에 베팅을 하겠죠. 네. 완전히 GM과 포드가 전기차를 안 하니까 이쪽은 도태된다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전기차가 더 좋아 보인다면 테슬라 쪽에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이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기차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바 지금 전기차가 예전에 우리가 좀 느꼈었던 그런 기운을 풍기려면 대통령이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환영해야 돼요. 네네네. 프레시덴 트러블. 혹시 부정타면 안 되니까. 네네. 저희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일주일만 참으세요. 네네네. 지금 실수할 사는 것도 뻔했습니다. 안 되고. 실수할 뻔했습니다. 입도 이렇게 네네. 잠깐.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제 본부장님께서 GM 대 포드라고 얘기했을 때는 GM에 한 표를 주시는데 포드만 두고 포드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포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일단 포드가 그 알루미늄 공장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좀 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재고 관리를 잘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그러니까 줄어든 재고를 또 채우기 위해서 연간 생산대를 또 늘리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또 맞게 포드가 어떤 이야기를 좀 강조했냐면 그거 만들려면 우리 인력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 이거 그냥 우리 잘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포드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차종의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종의 다양성.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픽업 트럭만 이야기를 하는 게 다소 나중에 단점으로 부각이 되면 그렇죠. 또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으니 저는 GM 쪽 한번 고려해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픽업 트럭하면 너무 그 미국미가 팍팍 철철 팍팍 넘치는데 네. 사실 이 돈, 금융, 수익은 또 별개로 맞아요.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포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약개미 매수 상위 톱20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상위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변동성이 꽤 많이 보이는 차트인데요. 일단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던 아이온큐가 엔비디아를 꺾고 1위 자리를 쟁탈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네, 이런 일이. 말을 네. 잃으셨네요. 아이온큐 네. 올라왔고요. 네. 엔비디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올라온 종목이 바로 또 비욘드 미트. 저희가 또 어제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네, 많이는 얘기 못했지만 밈 주식. 네, 밈 주식인데. 밈 ETF에 편입이 되었다. 그쵸. 네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눈에 띄네요. 네. 마이크론이 사실 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흐름들 상당히 뭐 반도체 메모리 디램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아무래도 편입을 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7위에 랭크된 뉴스케일 파워 SMR 티커 SMR이잖아요. 네. 꾸준히 상승세가 좀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SMR과 관련된 에너지 쪽 전력 인프라가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등을 할 때 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또 거기에 한 푼, 두 푼 이렇게 보태주시는 그런 네.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보겠습니다. 알파벳 퀀텀 컴퓨팅 마켓 엑서스가 새롭게 순위에 올라왔고요. 반면 네. 뭐 비트팜스, 아마존, 브로드컴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이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견조하고 약간 M7 내에서의 안전자산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순위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알파벳 위에 있는 실스큐 엄청 튀었었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게 또 그 올랐네요. 복원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상승 모멘텀에 대한 지속력이 상당히 좀 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비트팜스, 아마존은 상당히 10월 중순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켰었는데 다소 그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또 오늘 순매수 금액 변동이 좀 많은데요. 종목들 좀 위주로 좀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액이 증가한 종목들은 뉴스케일 파워, 마이크론, 그리고 아이온큐였죠. 네, 전일 대비 네.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어제 밤에 네, 많은 분들이 돈을 넣었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아이온큐가 일주일의 순매수도 1위였는데 전일 대비 기준으로도 그 전전일 대비 약 440억 정도,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420억 정도, 네. 마이크론 300억 정도, 그쵸. 그 매수 금액 자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반면 엔비디아, 아마존, 비트마인, TSMC, 오라클의 순매수 금액은 또 전일 대비 감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쵸.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순매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네. 그 감소의 폭 자체도 약
2% 정도 네. 기록하면서 1,000억 원 가량 줄어드는 모습들은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변동폭은 없지만 주가의 어떤 상승에 배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하거나 약보합일 때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오거나 이 패턴들이 조금씩 투자자들마다 좀 나뉘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매수 매도 순위도 살펴볼게요. 5위까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는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AMD, 오라클은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비트마인은 반면 한 계단 하락을 했죠. 네, 결과적으로 AI의 핵심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인프라나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관 금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위, 2위 자리를 지키면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계단씩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옥 반장님께서 아까 대기실에서 짚어주신 네, 아이온큐 맞아요. 이렇게 순매수가 치고 올라왔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근데 이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 자리가 한 계단 정도 두 계단 네. 정도 내려갔잖아요. 네, 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는 뭐 1일 변동도 있었지만 네. 일반적으로 일주일간의 누적된 그쵸. 플로우를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고 네. 이 보관 금액은 시가 기준, 현재 가격 기준으로 재무 상태표처럼 어떤 날, 그러니까 딱 지금 전일 기준으로 얼마인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순매수가 늘었다고 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가격과 기존 보유 주식량과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네. 자리 바뀜이 있었다라고 네, 볼 수 그렇네요.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관 금액 주요 변화들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관 금액 증가 종목을 보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구글, 알파벳, 뭐 메타까지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순매수에서 막 주도하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기존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들에 있어서 주가가 덜 빠지고 있다. 변동성이 그나마 좀 제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보관금액 감소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네. 아이온큐, 팔란티어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고 네.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량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대부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먼저 본부장님과 또 TSMC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테슬라가 막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새벽 5시쯤에 네. 삼성전자는 개장 전에 아주 호재를 맞았죠. 그렇죠. A15 칩의 네. 생산 네. 테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데 네. TSMC는 뭐야? 우리 독점 깨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TSMC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TSMC 삼성 이제 코웍을 하면서 이 산업 자체가 더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는 발전 가능성에 사람들은 배팅을 할 것인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테슬라가 지금 하고자 하는 A15에 대한 칩 이게 마진율이 아직 몇 프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마진율이 높다면 네. 아마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안 왔을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을 해요. TSMC가 지금 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TSMC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받은 발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풀캐파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리 제2의 제3의 그 고객이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거 해줘라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극복해서 TSMC를 이겼다고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된다. 만약 이게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하나를 만들었을 때 10% 남아요. 그런데 테슬라에서 준다는 게 20% 남으면 네. 기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야 그러면 라인 저쪽에 일부만 생산하고 일부는 나중에 준다고 밀어. 테슬라가 먼저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건 결국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는 물량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제품을
TSMC가 의도적으로 저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기존에 계속 수율을 높여오면서 기술력이 정말 한껏 올라와 있는 지금 생산 라인들의 상황일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멈추고 갑작스럽게 A15 칩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그것도 처음에 초기에 수요 잡기 위해서 수개월 또 이제 흘려보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지금 TSMC 같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네. 치명적인 실수가 될 네.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거리두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테슬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일 잘한다는 곳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 품질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말하는 그 칩은 그록이라고 하는 데도 들어가고 네. 로봇에도 들어갈 거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거고 우주항공 스페이스X에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의 핵심 사업부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당연히 1위 기업에다 맡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TSMC가 현재 여력이 안 되니까 다른 파운드리를 찾는데 파운드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뭐 전화가 왔는데 네. 알겠는데 지금 바빠서 통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저도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자존심을 좀 상했을 법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워낙 한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턱끝 정도에서 이제 1등이냐 2등이냐였는데 지금은 진짜. 저기 삼성전자는 아예 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삼성전자는 그럼 그동안에 부진했던 파운드리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반등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깨졌다는 원리로 접근을 한다면 TSMC는 낙폭이 커졌어야 됐죠. 우리가 1등인데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또 치고 올라왔으니 이제 우리 조금 경계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떨어졌겠죠. 네. 그런데 전혀 떨어지지 않고 네 그러세요 하세요. 우리는 우리 거 지금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일본의 공장 증설이 다 마무리가 된 TSMC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나노 제품이 생산이 될 텐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벌써 수율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TSMC는 뽑고 있다는 거. 아직 삼성전자는 뉘앙스는 계속 내뿜는데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반면에 TSMC는 여기서도 지금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테슬라의 TSMC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 삼성은 아직 말이다. 그렇죠. A15에 대한 칩이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네. 일단 TSMC에게는 그렇게 급한 물량은 아닐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부자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렇죠. 말보다는 행동이기는 하죠. 네.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매크로가 아직 좀 불확실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좀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좀 네. 긍정적인 이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옥동이 분들이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TSMC는 지금의 이런 업황 환경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증설을 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증설을 너무 했는데 만약에 수요가 떨어지면 그 부담은 또 본인들이 그쵸. 다 맞아요. 줘야 되고 그냥 계속 열심히 100% 풀캐파를 돌려서 고객사들이 줄 서서 가져가는 것을 저는 즐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임을 좀 노려본다면, 그런 상황임을 좀 지켜본다면 TSMC에 대한 주가는 오픈 AI가 발전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픈 AI는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1차 벤더들이 파운드리를 맡기는 업체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다 TSMC로 네. 몰린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그리고 또 인텔이 말한 대로 계획이 돼서 정상궤도에 올라오면 조금 분산되겠지만 네. 여전히 하위단에서는 TSMC를 대체할 만한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TSMC에 대한 주가는 꾸준히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요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잖아요. 네, 오늘 1000조 넘었대요. 그렇죠. 합산해서. 대만에서도 네. 가권지수라든지 나스닥도 기술주 중심으로 보면 이 TSMC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급등도 나오기 어렵지만 급락 나오기도 어렵다. 급락 나오는 경우의 수는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이제 무력 충돌을 하는 것 하나인데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달러를 다 이제 TSMC를 걷어 들이시는데 쓰셔야 된다. 네. 그렇네요. 마치 그 맛집 같은 거 보면요. 맛집에 줄이 항상 웨이팅 긴 맛집들 있잖아요. 굳이
매장을 늘리지 않잖아요. 맞아. 크게. 맞아요. 그런 늘리면 느낌인 것 망하다니.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또 맞아요. TSMC도 살짝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늘릴 땐 맛집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 임차를 안 하고 건물을 세우고. 아, 그렇죠. 그렇죠. 내 건물에서 그쪽으로 그게 가는군요. 할란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웨이팅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또 브로드컴 얘기도 함께 네. 하도록 할게요. 브로드컴 오랜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브로드컴이 엔비디아가 가면 브로드컴이 그 다음에 따라가고 뭐 이런 양상에 있는데 AI 데이터 시장에 XPU가 떠오르면서 네. 변화의 바람이 좀 있다. 브로드컴이 뭐 가장 이쪽에 A식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XPU 공급에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요게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오픈 AI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면서 네. 오픈 AI가 또 뭐 불을 지피는 건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범용성이냐 에이지로 맞춤형으로 가느냐 네. 여기서 저는 아직 그래도 엔비디아가 가줘야 맞춤형이 따라가는 게 그림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기술에 조금 약해서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맞네. 네, 그것도 확실하게 맞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엔비디아는 1위죠. 네. 그러니까 대장이죠. 그런데 누가 2등일 거냐 굉장히 말이 많아요. 2등은 과연 그럼 누구일 거냐? 뭐 브로드컴이냐, 인텔이냐, 퀄컴이냐, 뭐 AMD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AMD냐, 브로드컴이냐 했을 때 확실한 2인자가 될 상은 네. 브로드컴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엔비디아는 인자가 될 상은 누구? 엔비디아는 범용인데 도대체 주문형 반도체가 얼마만큼 늘어날 건데 브로드컴을 2인자로 보느냐. 오히려 AMD가 2인자가 될 상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픈AI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A직 반도체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A직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범용 쪽으로도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AMD와 브로드컴의 싸움이 안 돼요. 규모면적인 측면에서. 뭐 브로드컴이 기술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A직 반도체를 이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기업인데 네네. 범용 반도체 범용은. 충분히 그렇죠. 시간과 어떤 그 돈만 들어가게 되면 저는 뽑아낼 수 있다 생각이 그러잖아요. 들고 우리 있고. 공부할 때 이거 기초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응용 문제 풀 수 있어. 그렇죠. 요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을 하고 있는데 기초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약간 문과에서 네. 법대 갈 수 있을 법하게 공부하신 분이 네. 이과 오면 네. 또 금세 또 이제 좋은 과 갈 수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브로드컴 저는 이게 있죠. A직 반도체다 보니까 주문형 반도체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 라는 그러니까 인식이 있겠지만 여기에 오픈 AI가 묻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픈 AI가 지금 브로드컴에다가 A직 주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A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회사인데.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테슬라라든지 애플 쪽에서 계속 AI용 PC, 네. AI용 모바일, AI용 가전, A직 반도체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히려 A직 반도체에 진출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브로드컴은 A직 반도체는 지금 정상 궤도이고 범용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춤할 때도 브로드컴은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건 근데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냐 안 좋냐 당연히 엔비디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 자체가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배당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당.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중에 누가 더 고배당이냐? 네. 브로드컴이 훨씬 더 고배당이에요. 그래요? 네. 아유, 그렇기 완전 때문에 브로드컴. 저는 또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는 자금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그냥 네. 계속 있는 가치주도 아니고 성장 기술주인데 그렇죠. 배당까지 많이 주면은 그렇죠. 완전 너무 좋죠. 그렇죠. 땡큐죠. 그래서 네. 저는 브로드컴 또한 엔비디아만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지금 흐름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버블과 모든 고점 논란에 대한 중심은 누구냐면 엔비디아도 브로드컴도 AMD, 퀄컴, 애플도 아닙니다. 오픈 AI가 지금 키를 쥐고 있어요. 오픈 AI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테크 기업들에게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네네. 아니면 발주가 뚝 끊기거나 이 두 가지만 아니면 지금 일단 AI는 계속 간다고 네.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거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 근데 오픈AI는 네. 상장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장을 안 했는데 이건 딴 애들에 비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 발생이 되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오픈AI 본주는 없는데 네. 네, 이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상승한 주변에 기업들이 있던 주들이. 너무 많은 네,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 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엄격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만 아니라면 저는 계속 일단은 AI와 반도체의 투자는 하셔야 되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네. 브로드컴 투자 전략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어서 마지막 이슈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다루는 네. 종목입니다. 네. 허니웰 인터내셔널입니다. 항공우주, 자동화, 건물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 제조하는 허니웰이 3분기 주당 순이익 2.82달러를 발표를 했고 네. 매출은 104억 달러,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확인했습니다.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회사 분할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기업 분할 예정되어 있는데 비말 카푸르 CEO는 3개의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재무 성과 달성했고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를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밝혔고요. 투심을 완전 자극을 하면서 주가 상승 아주 세게 견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 이 첨단 소재 사업 외에 항공 우주와 또 자동화 시장에 집중을 하는 두 개의 신설 회사로 좀 분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부문 매출이 12% 이상 증가하면서 핵심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네. 전 사업 부문에서 주문이 늘면서 총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분사를 통해서 각 사업 부분의 좀 숨은 가치를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이 허니웰의 대규모 분할 작업이 얼마나 좀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이 네. 애널리스트들은 허니웰을 꾸준히 좀 실적 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가 주당 294달러로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되기는 하지만 뭐 자동화, 항공우주 분야 성장 가속화가 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표 제품이 뭔가 하나 딱 짚기가 어려운 기업이 허니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온도 조절기 같은 거 보면 허니웰이라고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건 예전 사업인 네. 거고. 그게 이 기업이에요. 네. 아, 진짜 저 기억나요, 저. 저는 국내 업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예전 사업인 거고. 네. 요새는 이제 그때를 넘어서서 약간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쪽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업자동화에 좀 특화되어 네. 있는 부품들을 만드는데 아,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업종이 주종목이야? 아, 그렇죠. 찾아봤더니 네. 표현이 이래요. 다국적 네. 산업재 복합기업.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모듈을 만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드는데 이 카메라 렌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렌즈 3개를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후레쉬까지 네. 붙여가지고 이 기판 안에 그 모으는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허니웰이 바로 그런 중간재.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 그렇죠. 같은 느낌이에요. 네. 대표 제품까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그 전에 웬만한 것들은 다 조립을 해서 완성품 업체에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허니웰인데 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어떤 게 말이 안 되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상도 있겠지만 안정성에도 그러네요. 특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자체적으로 생산을 안 하고 한의회가 같은 기업에게 맡긴다는 네, 건 위탁한다는 건 그만큼 한의웰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상태에 있고 품질적으로도 미국 내에서 정말 손꼽히는 기업임을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사실 현대차, 기아과 하려면 SQ마크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물며 우주항공은 더 기준이 타이트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조차도 중간재로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는 건 그만큼 허니웰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네요. 입증을 하는 거라 네.
실적이 안 좋은 분기가 많지 않았어요. 네, 많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뭐 분할 이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적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분할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번에 뚜껑을 까보니까 우주항공 쪽의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사업부를 감싸고 있는 주가다 보니까 네. 이 성장한 상승폭을 주가의 반영을 아, 제대로 못 받는다. 아. 그러니까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겠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평가를 받고 싶다. 네. 이게 이제 그 CEO의 골자거든요. 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선택지가 있잖아요. 아, 나는 우주항공 성장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종목을 뽑았는데 스페이스 X는 상장 안 되어 있고 그냥 주위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한이엘을 투자를 했는데 한이엘이 실제로 우주항공 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다른 사업부가 또 네. 까먹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을지로 태계로 해서 업력을 엄청 오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다 보니까 기술이 엄청 개발된 거야. 네. 이것도 주목을 해봐고요. 그렇죠. 강남 가자. 그렇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강남 가자. 네. 요거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일정들이라서 투자자들은 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주가의 아주 상승 모멘텀을 솔스티스라는 이제 분사를 시켜서 여기에 그렇죠. 집중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거죠. 보여주겠다. 네. 기존 거는 기존대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약간 희석이 되어 있으니까 더 맞아요. 우리가 전체적 우리의 능력 대비 언더밸류 된 것 같다. 이게 CEO의 우리나라였으면 인적 분할 벌써 하고 우리나라 그 전문인데 중복 카운트 막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니까 네. 깔끔하게 그냥 얘기해 줘. 전문인데 올해부터는 하면 안 네, 안 된다고 되네. 합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심해야 되고. 네, 이렇게 또 허니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오늘 미즈픽 여기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본부장님과 아주 알차게 채워봤고요. 저희는 주말 잘